투자 시간에 제가 마무리도 하기 전에 아마 끝난 것 같아요. 늘 이게 신경 쓰던 페이지가 잘 안 나타나면은 어디가 끝나는지 설명을 하다 보면은 다시 원점으로 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헬스업이라는 안전관리 인증에 대해서 기준서를 작성을 할 적에 헬스팀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선행 요건이 갖춰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헬스업 기준서에서 헬스팀을 구성을 하고 뭐 제품 설명서라든가 현장의 공정도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의 요소를 분석을 하죠. 해자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이라는 이 해자드 어널리시스 그죠? 위의 요소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어떠한 것이 여기에서 좀 위의할 것이다. 어떠한 점을 위의 요소로 잡을 것이다. 화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물리학적인 걸 각각 위의 요소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음료류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살균을 아무래도 이제 뭐 음료를 열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착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열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은 만약에 열의 온도, 가열하는 온도가 몇 도이냐에 따라서 생물학적 위에는 잡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 화학적인 거는 거의 대부분 보면 원료가 들어올 적에 시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 시험 성적표를 보고 중금속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아니면 잔류농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성적표를 받게 되죠. 받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안전하면은 생물학적인 위해가 가고 그 다음 음료류 같은 경우 본다면은 뭐 그르는 망 같은 거 있죠. 채망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주로 채망 같은 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그 채망의 메쉬 사이즈를 보고 뭐 동맹이라든가 뭐 밀조각이라든가 또 연질 뭐 머리카락 또 뭐 벌레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걸러질 수 있게끔 물리적인 위 요소와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제품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깔따구라든가 팔이라든가 목이라든가 이런 위해 해충과 같은 것들도 음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혼입이 됐을 때에 그거를 얼마만큼 제어를 해주느냐 하는 것을 채망 같은 걸로 걸러져 버리면은 다 걸러지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중요 관리점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 한계 기준을 설정한 채망을 메시 사이즈를 뭐 50메시다, 100메시다, 뭐 30메시다 이렇게 하면 메시 사이즈가 크면은 클수록 단위 여기 면적당 눈금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쫌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메시, 20메시, 30메시, 50메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메시 수가 크면은 눈금이 까늘다는 얘기를 뜻하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우리 만약에 음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그 메시 사이즈를 얼마만큼을 한계 기준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메시가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채망이 훼손이 되어졌는지 뭐 휘어졌는지 또 뭐 망이 그또 뭐 이렇게 구멍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체크를 하는 그런 그 모니터링 체계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 조치를 수립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헬스업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져.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하고 나면은 잘했다 못했다 뭐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러한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항에서부터 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업소는 별도로 정해진 소규모 업소용 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 표준 관리 기준서, 이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거고, 식약처라기보다는 안전관리 인증원에서 이렇게 기준서를 작성해서 두면, 표준 모델을 두면은 각자의 업체 상황에 맞게끔 활용해서 이 관리 계획이라든가 기준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따른 이 해썹 관리 기준서는 업소별 또는 적용상 식품별로 작성을 하고, 여기 관리 기준서는 작업장이라든가 업소, 농장별로 작성을 하고, 축종이라면 그 축산물의 종류라는 얘기입니다. 돼지 농장이냐, 소 농장이냐, 아니면 닭이냐, 뭐 오리냐, 이 닭처리겠죠. 그죠? 농장별로 작성을 하고, 이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날짜, 담당, 이렇게 언제 제정을 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1일 날 내가 이걸 만들었다. 제정을 했는데, 실행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 하고 하니까 이게 좀 시원찮더라 하면은, 그 다음 개정을 하겠죠. 1차 개정 같은 경우에 뭐, 2020년 10월 25일 날 나는 1차 개정을 했다. 뭐, CCP 기준이라든가 한계 기준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개정을 하겠다. 아니면은, 거기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맡은 사람이 퇴사를 했다. 그리고 딴 사람이 들어왔다면은 그 퇴사자로 인해 가지고 인수인계가 되면은 그것도 다시 개정을 하겠죠. 세일자, 담당자 및 해석팀장 또는 그 업자 이름을 적고 서명 날인을 해서 비치를 해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물에 대한 통합 인증관리가 있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통합인증업체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비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 해석팀을 구성하듯이 이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운영 규정을 만들 때는 안전관리 통합인증 기준 내부 규정이나 지침 혹은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작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데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를 실시한다든가 혹은 기록을 하고, 가축을 기른다든가 축산물 처리, 가공,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구분관리 기준을 또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이 축산물이니까, 그죠? 작업장, 업소, 농장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서 모니터링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함 발생을 할 때는 관리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항 다음에 2항으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날짜 또는 해석팀장 이름을 적고 설명해야 된다.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제정을 하는 거 언제 제정을 했다. 2020년 10월 1일에 제정을 했는데 실행을 하다 보니 조금 이게 맞지 않더라 하면 개정을 하겠죠. 아니면은 그 작업자들이 뭐 퇴사를 하고 새로 들어왔다든가 뭐 팀장이 바뀌었다든가 팀원 중에 누구 업무가 서로 바뀌었다든가 이러하면 모니터링을 하는 CCP P1을 관리하는 사람이 CCP 뭐 B2를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로 바뀌었을 때 각각 서로 개정함으로 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을 적고 해석팀장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록 관리에 대한 거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축산물위생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는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서 관리되는 사항을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2년 동안. 그리고 이 기록할 때는 작성자의 작성 일자, 시간, 이름 적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출입,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 인증기준 지도관 또는 시도검사관은 기록을, 일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안전관리 인증기준팀의 구성
팀장을 책무해가지고 안전관리 인증 해썹 적용업소 영업자나 농업인은 해썹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인증 기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이 팀을 구성 운영해야 되고, 이 해썹 팀장은 종업원이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행여건 관리, 작업장 관리라든가 개인위생 관리, 방충 방서, 그 다음에 용수 관리, 물을 지하수 쏘느냐 상수 쏘느냐, 그 다음 해수 관리, 그죠? 잘못된 그 리콜하는 해수 관리라든가, 또 뭐가 있죠? 또 뭐 운송 관리, 만약에 자체 차량을 이용하면은 차량에 대한 어떤 그 냉장 유통을 하는 경우에 타코메타 온도 기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관리돼야 되겠고, 그런 선행여건 관리를 하고 안전관리 인정 기준에 대한 관리의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를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해썹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머릿속에 넣고 언제나 물어보면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인증기준 팀장은 원재료라든가 부재료의 공급업소 등 협력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만 공급업소가 해썹 인증을 적용받는 업체인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협력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결과를 자체 내에서 사실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 팀장은 원부자재 공급원이나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공정 변경 등 안전관리 인증기준 관리계획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면 수시로 검토하고 개정 이력, 처음에는 재정이고 그 다음에 개정한다 그랬죠. 그죠? 이력 및 개선 조치 등 중요사항을 항상 기록했고, 기록을 한 것을 보관 유지를 2년 이상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축산물의 경우에 도축장의 관리 책임자는 별도 3의 해썹 적용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 요령에 따라서 해당 도축장에 대하여 이콜라이 바이오타입 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건 도축장 축산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인정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정원장 또는 축산물 안전관리 인정원장은 안전관리 인정기준, 즉 해썹 적용업소의 인정 또는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에 별표 4에 나타나 있는 안전관리 인정기준이라는 이 해썹 실시 상황표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해썹 플랜을 먼저 이제 업체에서 제출을 하면은 서류 검토 후에 서류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검사 수수료를 냅니다.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전관리 인증에 대한 심사를 신청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업소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서 30%를 할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20만 원인가 접수 수수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14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해줬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이제 그 해썹 플랜을 제출하고 나면은 이 인정원에서는 그 해썹 플랜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당신네들한테 인정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통보를 하게 됩니다. 또 통보를 받은 업체에서는 바로 이제 그 어떤 그 수수료를 지출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을 지불하고 나면은 40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끔 법에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아무리 밀려도 무조건 접수하고 난 다음부터는 40일 이내, 한 달 10일 안에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고, 현장 조사 실시를 하고 나면은 85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적합이 되고, 84점부터 70점까지는 아마 수정 보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70점 이하는 부적합, 70점 미만은 부적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적합이 되는 경우는 새로 다시 재심사를 신청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현장조사를 실시를 하고 평가를 하고, 평가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거라든가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제49조 1항에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3의 제1항에 따라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선행요건 중 횟수 프로그램 관리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통보를 해서 이제 그 방문한다는 그 통보를 주고, 통보를 주면서 수수료를 내고 검사료를 인정료 수수료가라고 그러겠죠. 그죠? 내고 현장 조사를 40일 이내에 조사한다는 것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네, 그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정원장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정원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84점부터 70점까지입니다. 85점 이상이 되면 적합이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고,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 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썹 적용업소 인증이나 연장 절차를 종결 처리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적합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끝내버리고 새로 다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못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정원장 또는 축산물안전인정관리원장은 1항에 따른 평가 결과, 1항에서 85점 이상 맞아야 되겠죠. 그죠? 인정원장 첫 번째 최초 이제 평가를 받고, 그 다음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해하고 그 2년 차는 각각 이제 그 재심사를 받게 되겠는 거죠. 사후심사를 받고, 3년째는 또다시 이제 또 재심사를 받고, 이렇게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집니다. 이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판매업소 또는 해당 축산물의 가축 사육 농장, 축산물 처리, 가공, 포장, 유통 및 판매 시설이나 영업장, 업소를 안전관리 인정, 적용업소로 인정을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별지 53호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5호 또는 별지 1호의 6호 서식 인정서를 발급한다. 그 인정서 지금 여기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정원장 또는 축산물 인정서가 이렇게 있으면 인정 식품의 유형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중요 관리점은 어떤 것, CCP는 어떠냐, 가열 공정이다, 검색 검출 공정이다 이렇게 나가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정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붙일 걸 그랬네요. 그죠? 요거는 해썹 인정 마크입니다. 색깔은 다양하게 다 붙일 수가 있겠고, 예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는 데 지금 철업하고 있고 해서 위에 요소 중점관리 우수 식품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장들은 별표사의 안전관리 인정 기준 실시상황 평가표,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하는 평가표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실시를 하고, 이 현장조사는 접수하고 4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죠. 그 평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인정 기준 지도관에 준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관련 협회로부터, 그렇게 안전협회 등으로부터 안전관리 인정 기준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데는 이러한 마크를 붙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조건부로 수정을 원했는데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이제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거는 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2항 보면 자동 기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한다. 그래서 식품안전관리 인정원장에게 등록을 하려면은 이제 제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신청이 제출을 한 후에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축산물 뭐 이런 해당 기재하고 교부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식품 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 없이 인정사항을 변경을 할 때는 인정된 자가 중요관리 CCP와 같은 것을 추가를 한다든가 삭제한다 변경할 때는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소재지를 이전 이 경우에도 이제 계속 적용하는 때에는 변경 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결지 서식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서 인정원장들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준용을 하는데 이럴 때는 서류 검토를 한다든가 현장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변경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적합이 되지 않으면 다시 또 수정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정사항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정원장 또는 축산물안전관리 인정원장은 여기 확인 결과 인정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때는 그대로 재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미흡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변경 절차를 정결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안 준다는 얘기죠. 이 해석 인정을 해주지 못한다는 얘기고 보완을 해가지고 보완이 통과되면은 이제 바로 해석 인정 해석 적용 업체로 인정서를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 안전관리 인정기준에 인정 대상을 추가한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조금 나옵니다만도 여기 있는 얘기죠. 인정원장이나 축산물 안전 식품이나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인정원장 이미 인정받은 식품이나 축산물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제조된 유사한 식품 유형이 같으면은 식품 또는 축산물의 인정식품이나 축산물을 추가하고자 신청을 받았을 때는 별도 현장평가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음료 베이스를 어떤 A, B, C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식품 유형인 음료 베이스로서 D, E, F를 맡고자 한다면은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장에 오지 않고 서류만으로서 또 거의 동일한 제조 공정과 동일한 CCP 한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의 어떤 현장 평가 없이 축산물 추가해서 인정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인정받은 작업장 업소에서 새로운 식품이나 축산물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정원장과 축산물안전관리인정원장은 서류 검토 결과 해썹 인정받는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이렇게 인정을 주게 돼 있다. 그래서 인정 해당 사항을 기재를 하고 별도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업체와 같은 경우에도 음료류를 원래 2020년 이제 11월 30일까지 의무 적용 품목이어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식품 이제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들이 품목 제조 신고를 했는 것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되니까 도저히 이건 다 못하겠다 한꺼번에 그래서 다 정리라고 한 3종류 정도만 남겨뒀어요. 3종류 정도만 남겨두고 난 다음에 해썹 인정을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내년도 뭐 한 1월이나 2월쯤 돼가지고 요 하고 똑같은 음료 베이스인데 다른 어떤 이제 물에 타서 먹는 그런 분말 제품이니까 우리는 같은 제조 공정과 같은 식품 유형이니까 과료지 기준을 똑같이 하겠다 해서 이제 낸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들어 많이 있어. 그러면 인정 이제 추가가 되고 일은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편법도 아니고 실제 같은 식품 유형의
제품은 동일한 유형의 제품을 더 추가를 할 적에 인증 대상에서 추가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갈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또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쭉 읽는 것 같이 지나가지만,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어떤 담당자라든가 책임자가 되면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기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쭉 이제 또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축제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